이번 주 토요일 콘서트를 앞두고 있던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휘성은 2002년에 R&B 가수로 데뷔해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받았고 공연 위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 이후에 오랫동안 심리적 압박과 또 사회적 낙인으로 힘든 시간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지용입니다. 네, 휘성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게 3월 10일 저녁인데요. 오늘인가요? 국과수에서 부검 예정이라고 어제 기사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사망 원인 이런 조사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국과수 부검은 오늘 오전 마친 상황이고요. 마쳤군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사고 현장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거든요. 즉 타살로 보이기는 어렵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확한 그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검이 필요하다고 경찰이 판단을 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 그 사망 현장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직접적인 사인이 발생한 건지는 국과수 발표가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네. 됐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중국에 있었다면서요? 이게 불과 네. 사망 하루 전날 중국에서 귀국을 했고요. 이거 자체가 본인이 여러 가지 활동을 비롯해서 삶의 의지를 보여왔던 터라 10일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황망하다는 또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날도 원래는 소속사와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소속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연락을 취했던 거죠. 왜 어머니께 연락을 취했냐면은 휘성 씨와 어머니가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휘성 씨의 자택을 찾았는데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직후에 119로 신고를 했는데 소방당국에서 출동한 직후에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는데 결국 소생하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동안 뭐 전날까지도 중국에 있다가 귀국을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활동하면서 특별히 활동 중에 어떤 뭐 어려움이라든가 힘든 점이나 뭐 이런 거 따로 취재하시거나 들으신 건 없으시죠? 기자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실 휘성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왔어요. 네. 지난해 하반기에 본인이 다이어트 중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연말 콘서트도 진행을 했고요. 15일 날 KCM과 함께하게 했던 콘서트 역시 원래 지난해 연말 한 차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공연을 15일 날 앞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 이 공연은 취소가 됐고요. 이 공연 외에도 3월 말에는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또 다른 공연을 무대에 설 예정이었거든요. 이 공연에도 결국 휘성 씨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콘서트를 앞두고 있고 그랬는데 중국에 있었던 것도 역시 뭐 활동의 일환이었고요. 네, 소속사에서도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날 귀국을 했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근데 지금 팬들도 상당히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휘성 씨가 최근에 이제 TV 출연 어려웠어요. 앞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 정지 등의 그런 제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 위주의 활동을 해왔으니까 공연의 특징은 팬들과 가까이에서 만나서 직접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휘성 씨의 맨 마지막 SNS 글 역시 지난 3월 6일이었는데 다이어트가 끝났다. 이제 3월 15일 날 봅시다 하고선 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예매도 다 마치고 15일 날 휘성 씨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휘성 씨를 만나기 전에 이런 비보를 먼저 접하게 됐기 때문에 팬들이 느끼는 그 충격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서트는 뭐 당연히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네. 휘성 씨의 연예계 그동안의 활동을 좀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2년에 데뷔했습니다. 안 되나요라는 노래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노래인데 R&B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고 또 히트곡도 많습니다. 휘성 씨 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좀 쭉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휘성 씨는 한국의 이 R&B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가수인데 안 되나요가 데뷔곡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래요? 에이코라는 4인조 보이그룹으로 먼저 데뷔를 했었는데 이때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고 이후에 솔로로 다시 2002년 데뷔를 해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위드미, 뭐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해서 이런 히트곡들이 많이 있는데 휘성 씨는 프로듀서로서도 능력이 출중했어요. 본인의 노래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래를 작곡, 작사, 특히 작사가로서 두각을 드러냈는데 예를 들면은 유나 씨의 비밀번호 486,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뭐 이효리의 헤이 미스터 빅처럼 제목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노래들의 가사를 써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가수로서의 그리고 프로듀서의 그 역량이 출중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공백기를 갖는 거에 많은 분들이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본인이 다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실제 행보를 이어가던 찰나에 이 같은 비보를 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전성기를 누렸고 또 지금 기사를 찾아봐도 많은 분들이 나의 그 젊은 시절 항상 함께했던 노래를 불렀던 가수의 이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다, 가슴 아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휘성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약 관련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망 현장에서도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하던데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동안 마약 복용 관련해서 뭐 처벌도 받았지만 뭐 치료 같은 것도 함께 받았던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기간 내에 그런 여러 가지 심리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도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휘성 씨 없이 그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을 밟았기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활동도 가능했던 거죠. 과거 사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졌을 때 많은 비판 여론과 그리고 또 비판 보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휘성 씨가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른 다음에는 본인이 가수로서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중요한 거는 휘성 씨가 계속적인 공백기를 갖고 오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게다가 바로 눈앞에 공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팬들 그리고 유족들 역시 황망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도 했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콘서트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충격적이기도 하면서도. 그래서 부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예인 활동이라는 것, 특히나 좀 어려움이 중간중간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도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휘성 씨 같은 경우 그런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감이 있었다던가 많이 힘들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으셨어요? 사실 활동 중인 연예인들도 여러 악플이라든지 또 본인이 낸 콘텐츠에 대한 성과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휘성 씨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동물원 원숭이에게 먹이 던지듯 행동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악플러들에게 경고를 남긴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누군가 얘기를 하죠. 휘성 씨가 과거 그런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근데 살아가면서 요즘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이칠 권리가 참 많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죄값을 치른다는 게 뭘까요? 사회적인 약속인 거죠. 이런 법이 있고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거를 전부 다 지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털 수 있는데 연예인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국민정서법이란 게 있죠. 네. 이거는 명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대중들 입장에선 기억 속에 그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계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현한다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현업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휘성 씨 사망 소식 전해지면서 뭐 과거 뭐 마약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에다가 또 뭐 방송인 에이미 씨하고도 좀 어떤 일이 있었고 당시 휘성 씨가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어떤 뭐 녹취 파일도 나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가지고 그때 이미지에 큰 타격도 있고 그 이후에 좀 악플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고인 관련된 이런 얘기 또 휘성 씨가 직접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회자해서 꺼내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이 바로 연예인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질문을 주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시 에이미 씨 역시 약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때 남자 연예인 A 씨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A 씨가 휘성 씨로 지목이 됐고 직접 해명에 나서야 됐거든요. 당시 휘성 결국 에이미 씨가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반박글을 쓰겠다 잘못했다라는 사과의 내용까지 표했지만 결국 휘성 씨가 그로 인해서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연예인들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뭐 이번 사건 통해서도 예전 일들이 계속 이제 기사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사실 연예인들의 사망 소식이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11월에는 배우 송재림 씨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에 김세론 씨도 유명을 달리했고요. 이번에 또 휘성 씨 사망까지. 이게 참 뭔가 연예계에, 우리 한국 연예계에 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야 하는 걸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치인, 종교인, 연예인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 종교인, 연예인. 그중에 연예인은 일단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공적인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일 거라는 어떠한 이런 직업 윤리를 수반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연예인들에게 부과되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왜 그럴지 생각하려 했는데 좀 연예인들은 좀 깨지기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51대 49 투표로 선출될 경우 절반보다 한 명만 더 나를 지지하면 활동이 가능한데 대한민국 연예인들은요. 한 10명 정도 10%만 날 확실하게 싫어하면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깨지기 쉬운 존재고, 또한 대중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정치인들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들이 50% 이상의 지지 기반만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죠. 근데 연예인들은 한 10명 정도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비판을 하고 방송사에 항의를 하고 광고주의 불매운동을 하면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즉 자기들이 어떤 실력 행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엉켜들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더 많은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 같고요. 더 궁극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용서, 포용, 관용 이게 너무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죗값을 치렀다. 그럼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게 사회적 관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연예인들한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일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이건 단순히 여론의 문제는 아니고 언론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현재 이야기 쓰는 게 아니라 과거 이랬던 사람이라고 제목에 아예 명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파묘라고 하죠. 과거 지났던 사안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리고 언론, 여론 모두 이런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은 용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은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재능을 통해서 우리 대중을 즐겁게 하고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이제 이런 역할이 주 역할이다 보니까, 물론 사람이 누구에게나 윤리적인 측면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1순위로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점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들, 이제 대중 예술인 같은 경우 그 활동 자체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심리적으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좀 역할이기도 할까요? 옆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직업이고 카메라 앞에 서고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게 사라졌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물론 이건 직업적 특성으로서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분위기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될 그런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걸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반성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인들, 더 나아가서 그런 언론을 접하는 대중들 역시 내가 쓰는 악플 하나, 내가 생각하는 정말 감정적인 발언 하나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한 번쯤은 곱씹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 10일입니다. 가수 휘성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아직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검이 마쳐졌대요. 한 3주 후쯤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요. 사망 현장에서 주사기가 나왔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고요. 좀 앞으로 어떻게 이게 좀 원인이 파악이 되는지는 보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